그리고 제가 이제 상수원 관리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수원 관리 지역에서 팔당 대청호 수질 보전 특별 대책인데 우리는 뭐 대청호까지는 청남대가 있는데 대청호죠. 한번 가보시고요. 보겠습니다. 법령을. 이거는 이제 뭐 보시면 대청호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어디 갔어? 팔당 대청호 상수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5조가 제일 중요하죠. 5조. 5조 보겠습니다. 오염원의 관리, 오수배출시설. 제가 오수배출시설하고 비오수배출시설. 예전에 광주 같은 경우는 오염총량제 하기 전에는 편법도 많이 썼어요. 창고를 비오수배출시설이라고 그래서 화장실을 안 만들고 이동식 갖다 놓고 막 하긴 했거든요. 자, 오수배출시설, 뭐 창고든 뭐 물을 쓰는 경우, 뭐 공장이든 주택이든 뭐 다 소매점이든 다 오수배출시설이에요. 건축 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 식품 적객업,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건축 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 시설은 일권역에서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광주가 발전할 수 있었겠어요? 다만 다음 각호에 언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제일 표적인 게 뭐예요? 하수도법 2조 9에 따르는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전량 유입 처리하는 건축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하수처리 용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별표 1에 따른 지역 주민의 뭐 복리시설로서 이런 것들은 개인 하수처리 시설로도 가능하다. 정화조로도 가능한 거죠. 공공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3 군사 목적은 뭐 당연한 거고 예? 문화재법하고 군사보호법이 제일 세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2항에 보시면 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오수배출 시설로서 800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지역에서의 토지의 연접, 인접 또는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입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해가지고 원필지에 대한 개념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언제 필지가 분할됐는지 이런 것들이 별표 3에 나와요. 근데 그 나중에 한번 별표 3은 보기로 하고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일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에서 오수배출 시설의 입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그래서 이제 3, 4. 뭐 내용보다도 이제 별표 3과 4가 중요한 건데 이제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이야. 비오수 배출하고 오수 배출이 있으면 합산한다는 얘기고 5조는 삭제되고 5항은 삭제되고 6항. 이게 이제 한방이에요. 한강수계 어쩌고 저쩌고 금강수계 어쩌고 저쩌고 오염 총량 관리 계획 시행을 수립 시행하는 시군의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적용 대상 지역은 예?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의 범위 내에서 1항, 2항, 4항. 이게 뭐예요? 아까 지금까지 했던 1항, 2항, 4항. 예? 됐어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오염 총량제를 하고 있잖아.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하는 게 뭐예요? 오염 총량제. 그러니까 원래는 1항, 2항, 4항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필지 분할도 해야 되고 원필지인지 따지고 언제 뭐 여기에 거주했느니. 그러니까 오래전에 오래 중개하신 분들은 여기서 거주 요건 따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명의를 막 빌렸어. 6개월 이상 거주해야지. 응? 네, 그랬죠. 외 지역에서. 그때는 내 지역도 별로 없었잖아. 내 지역에서는 규모 미만, 아까 말한 800제곱미터, 숙박업소 식북적객은 400제곱미터고요. 네, 120평. 했었는데 하수처리구 내 지역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광주는 개발을 못했던 거야. 그리고 막 되게 불편했죠. 응? 제가 그래서 아까 별표 3과 4를 안 본 거예요, 일부러. 결국에는 우리는 뭐야? 오염총량제를 하니까 1항, 2항, 필지 분할, 입지 제한 이런 것들 안 하는 거예요. 규모 미만은 800제곱미터 미만은 정리되셨어요? 네. 다만 또 여기도 또 예외가 있겠죠. 응? 뭐라고 돼 있어요? 수변구역은 제외. 여기 있을 건데.
수변구역은 제외. 그러니까 수변구역이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아까 말한 별표 3, 별표 4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필지 분할. 그다음에 언제 거주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진다는 거죠. 되셨어요? 네, 그리고 크게 구분할 거. 우리가 아까 말하는 규모 미만은 이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그 이상은 별도의 하수 물량을 배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240평이 넘겠죠, 이게. 네. 연면적만 전체 한 4,000평 되고요. 지상만 2,400평 돼요. 그래서 별도의 하수 물량을 배정받았다. 오염 총량제를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광주에는 240평 이상의 건물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을 더럽게 쓰거나 광주에서 하수 종말 처리장의 증서를 계속 똑바로 안 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오염 부하량이 개발 부하량이라고. 그게 꽉 찼어. 2단계 한 2, 3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꽉 찼어. 그러면 자연 부하량 빼고 나머지는 허가를 안 해준다. 이게 특별 대책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 머리는 아프겠지만 여기서 아까 보시면 별표 3을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일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지역에서의 토지의 연접, 인접 또는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입지 기준. 그러니까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잘라서 개발하는 거 인정 안 해줘. 가족끼리 들어온다? 합산해?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별표 3의 규정인데 이게 왜 알아야 되냐? 일반인들은 몰라도 돼요, 중개사들은. 그냥 뭐 오염총량제 하니까 원칙과 예외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수변구역에 외지역에서 집을 짓으려고 한다. 그럼 이 적용을 받는 거예요. 수변구역의 하수처리구역 외지역. 아까 수변구역은 제외라고 했죠? 응? 그래서 보시면 양이 많아요. 응? 자, 1호 같은 경우는 필지 분할 시점에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2호는 일권역 중 필지를 분할하여 오수 배출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네? 그 다음에 3항은 뭐 농림지역에서 어쩌고 저쩌고는 여기를 따른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걸 다 적용하는 거야. 예전에는 보면 이거 합산되는 거예요. 또 일권역 중 필지 분할 보시면 90년도 특별대책 지정 이전부터 원필지 또는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각각에 적용해. 그런데 예? 토지가 연접되어 있거나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대책 지정 이후부터 97년 9월 30일까지 필지가 분할된 토지의 경우는 뭐 해서 뭐 거주요건 6개월. 응? 6개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특별대책 지역. 예?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오염총량제 갖고 오염총량제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거 특별대책 지역에 대한 어떤 지침을 적용을 안 받아. 다만 수변구역. 근데 여러분이 중개할 때 수변구역에서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겠지. 특별대책 지역에서는 언제까지 수변구역이 1km까지. 근데 내 지역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6개월 거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것도 전 세대. 옛날에 이렇게 막 옮겨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6개월 이상 된 사람한테 명의를 빌려서 건물을 지어서 소유권을 넘기고. 그리고 또 서로 싸워요. 머리끄댕이 잡고. 왜? 주택은 문제가 되는 거야. 소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죠. 뭐 집어는 알아야지만 태초면 정지리 같은 경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죠.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환경 정비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 제한구역 뭐 이럴 거예요. 이건 아니고요. 이쪽에 오포 쪽이나 네, 거기는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인 거고 정지리 쪽은 뭐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오포라고 해도 경안천 양쪽에 1km. 근데 내 지역이 아니야.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개월 거주요건. 그 다음에 필지가 언제, 특별대책 지정이 언제? 90년 7월 며칠?
그래갖고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가, 나. 이해 가셨죠? 그래서 불편하지만 특별대책 이거 숙제 내줄까요? 필사?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 요거 별표 3.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존 특별대책 지역에 대한 별표 3을 하는데 다시 정리하면 우리 오염총량제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수변구역에서만 해야 되는데 광주는 특별대책 지역이라서 수변구역이 경안천으로부터 1km니까 웬만한 거 다 해당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거기에도 건폐율 용적률도 제한해요. 네, 원필지냐 이런 것들 개념이니까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이제 뭐 우리가 상수원 관리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그다음에 수변구역, 네, 그다음 특별대책지역 겹쳐 연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서 중계를 한다. 그리고 광주에서 이 정도 알면요 전국 어디가 나머지는 껌이야. 뭐 가평 별거 아니에요. 광주가 제일 세. 가평도 마찬가지겠죠. 네? 북한강이 있잖아. 거기도 북한강이 있으니까 수변구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별대책지구 일권역이다. 그럼 이 제안을 하는 거야. 응? 오염 총량제를 하든 안 하든. 응? 굳이 가평까지 갔는데 물 안 보이는 데서 산다. 별 의미 없잖아요. 아, 물 안 보이는 데도 있겠죠. 근데 싸겠지. 어디 모 회장님이 야, 나 북한강에 물 보이는데 여기 2km 밖에서 물 보이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1km 안에서 뷰 좋은데 딱 봤더니 또 그런 데는 뭐요? 야, 그리고 나는 옆에 주위에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외지역이야, 외지역. 응? 그렇다고 회장님한테 회장님 여기는 이러니까 전 세대원이 6개월 전에 전입신고 해야 됩니다. 죽는 거지. 건물 지어서 소유권 넘겨와야지. 근데 이 내용을 알아야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까지가 뭐 여러분들 많이 밝아지셨어요. 얼굴은 많이 밝아지셨는데 그 내용입니다. 뭐 나머지 공법적인 거, 원론적인 것들은 뭐 공법 교수님들 강의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뭐 지구 다니기가 뭐 도시 관리기의 기본 계획, 좋죠. 근데 정작 광주에 필요한 거. 그리고 오염 총량제 관련해서 그걸 한번 약간 그냥 별도로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광주시청 사이트 들어가서 매달 허용량을 해요. 보신 적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잘 몰랐죠.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에 용량이 없으면, 하수종말 처리장에 처리 용량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외지역을 적용한다. 나 내지역인데? 외지역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따져야 되겠지. 하수종말, 내지역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게, 결국에는 그것을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연결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자꾸 해보세요. 여러분이 100번 들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해. 그리고 다시 아까 하다 얘기해서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이라는 것은 5년이에요, 5년. 임야도 5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지를 전용해서 막 했어. 농지 전용 부담금을 감면받은 시설로 막 했어요. 하다가 5년 내 내가 개발행위 5년 이전에 5년이 안 돼서 개발행위 허가를 또 변경을, 용도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개발 부담금을 감면받은 걸 다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그런 규정이에요. 그게 아까 농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농지법 시행령 용도 변경 40조. 농지법 40조. 용도 변경의 승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이 대통령으로 5년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제 짐작이 아니고.
40조 1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그리고 5년에 대해서는 이제 쫙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또 싸울까봐. 중공검사 필증을 교부한 날. 응?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날. 아시겠어요? 그때부터 딱 기산하는 겁니다. 서로 싸울까봐. 임야도 마찬가지예요. 산지도. 예. 내일 이제 산지에 대해서 하겠지만, 산지는, 어렵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요. 또 쉬울 수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또 경험하기가 많지가 않아. 왜? 산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첫 번째 경사도. 개발 기준에서 걸려요, 다. 어차피 산지는 내가 진입도로 개설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응? 아니, 도로에 딱 붙어 있고 경사도 나오는 땅이 지금까지 남아 있겠어요? 내가 길을 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 이렇게 성남 장호원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그 옆에 부채도로가 생겨요. 그러면 그 땅들을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임야를. 이해 가셨어요? 네, 그게 내가 일기 때는 많이 얘기했던데 눈먼 땅이 엄청 많아. 근데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으니까 눈먼 땅은 눈먼 땅대로 돌아다니고 여러분도 눈 감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눈먼 땅은 그대로 있어. 막 다녀. 우리가 포켓몬 게임인가요? 그거 하듯이 막 다녀. 근데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으면 그냥 잡으면 돼. 길 나라에서 내주잖아요. 부채도로 만들어주잖아. 부채도로가 뭐예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 고시된 도로. 부채도로로 허가를 받는 거예요. 네. 네, Q&A. 그거는 아직 허가 전이라서, 네, 근데 설명은 드릴게요. 네, 볼까요? 자, 그것도 하나의 팁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몇 가지 저만 이제 보는 것들이 있어요. 도로가 개설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부채도로를 이용해서 임야를 개발하는 거. 그리고 절대농지가 진흥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요건들이 될 수 있겠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네? 중부고속도로까지 됐잖아요. 그 위에도 보상했잖아요. 계속 따라가서 보세요. 올라가서, 요즘 친절하게 잘 됐잖아요. 진흥지역이 3헥타르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돼요. 농지민원 사례집에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무실하고 있는 지인부동산도 그렇게 해서 진흥구역에서 해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해제될 때 고속접도구역이 20m였죠. 근데 그게 10m로 완화됐죠. 그게 딱 풀릴 것 같긴 한데 풀려봤자 접도구역이 20m야. 건물을 안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요건들이에요. 남의 건 그렇고 이거 설명드리면 지인부동산 불편한 거지만 왜 뒤쪽에 마당이 이렇게 해놨냐면 이게 도로구역이잖아요. 도로구역 경계에서부터 도로 경계선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우리 건물까지 정확히 10m. 아셨어요? 접도구역이야.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혹시 넘어가면 또 준공 안 나잖아. 우리 건물 사무실 폭이 6,400밖에 안 나와요. 6.4m. 그래서 그때 기초해놓고 나 다시 와서 또 측량해. 한 번 더. 왜냐하면 우리는 50cm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측량하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측량할 때 경계복원 측량하죠. 경계복원 측량. 그 좌표를 지표에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거. 그리고 나서 하고 나중에 건물 다 짓고 나면 현황 측량해요. 내가 똑바로 지었다. 맞게. 이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굉장히 예민하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지만 그 전면 도로에서 2m를 또 뛰어야 돼. 2m를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여기는 그게 안 보이지만 2m 후퇴했어요. 약간 이게 그 사면이죠. 위성에서 찍은 게 아니고 여기서는 10m, 이쪽에서는 2m 딱 뛰어가지고 이 건물이 6,400이 딱 나온 거예요. 폭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유보 용도니까 개발 용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건축선에 대한 얘기, 건축선,
건축선은 원래 대지와 도로의 경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규정마다 조금씩 더 띄라고 하고 전면도로 같은 그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유보용도 같은 경우는 전면도로 2m를 띄어라. 이건 접도구역은 아니에요. 접도구역은 없어요. 접도구역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만 있어요. 옛날에 군도가 있었는데 폐지가 됐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뭐 접도구역이 뭐 고속국도 뭐 10m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접도구역에서 접도구역을 지정 제외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접도구역 관리 지침을 공부를 별도로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외. 네. 되셨죠? 네. 질문. 자,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늑현님 것도 보여드렸지만 용도 지역이 중요해요. 용도 지역이. 만약에 지금 이게 생산관리가 아니고 계획관리 지역이었다. 그러면 건폐율 30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죠. 현재 맞으니까. 근데 현재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야. 그럼 생산관리 지역의 건폐율은 20이야. 그럼 결국에는 30%를 지었다는 건 뭐예요? 농업용일 때 지었던 거야. 그럼 농업용이라는 거야. 네. 아시겠어요? 현재 용도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용도 지역이 뭐예요?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종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게 용도 지역의 정의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농업용 창고는 여러분은 몰라도 설계 사무실에서 내가 내 농산물을 보관하겠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 놓고 임대를 줘? 안 되지. 계획관리 지역에서 농업용 창고를 진다? 정신 나간 사람인 거지. 그거는. 네? 계획관리 지역에서 농업용 창고를 줘? 뭐 지실 수 있겠죠. 나는 농사를 엄청 많이 지어서 땅이 다 계획관리 지역이야. 보존이나 생산이나 농림 지역에 땅이 없네. 근데 그거는 말이 그런 거지. 실제로는 힘든 얘기죠. 그렇게 농사 많은 사람이 왜 비싼 땅에다 농업용 창고를 짓겠어요? 그건 아닌 거고. 그리고 이제 광주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의사항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굳이 쓰고 싶다 그러면 딱 농업용 창고라고 명시하세요. 본인들이 알고 쓰는 건 내가 뭐라고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일제조사 해요. 할 때 됐는데 가셨나 보다. 그러셨구나. 이제 단속할 때 됐어요. 근데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안 하는 거지. 욕 먹잖아. 그러니까 위정자들은 뭐냐면 지금 그런 거 단속해봐. 야, 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XX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경기 살짝 좋아지잖아? 그럼 어떻게 경기가 살짝 좋아지면 재원이 필요하죠? 바로 해요, 바로. 그 개발제한구역 하남 같은 데는 이행강제금 대단해요. 그때 뭐요? 우리 광주는 특수지. 하남에서 쫓겨오는 사람들. 하남에서 일제 조사를 하고 적발을 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돼? 서로 표기에 다 알고 있어. 임대인도 알고 있고, 뭐 임차인도 알고 있고. 싸게 썼잖아. 어떻게? 광주로 와야지. 광주는 이제 특수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자유인데, 안 하시는 걸 권합니다. 네. 저도 요즘같이 어려우니까 뭐든지 다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그럴 수가 없고. 네. 마찬가지죠. 네. 대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농업법인이 많아요. 네? 옛날에는, 영농조합. 영농조합만 이제 농업법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농업회사법인이라는 게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농업회사법인을 파격적으로 안 만들었어. 가목나목 해갖고 조건이 뭐였냐면 대표자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었어요. 뭐 출자집은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누가 보세요. 명목만 농업법인인 거야. 드셔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농업회사법인 그 규제를 완화해버렸죠. 그래서 거의 다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농업회사법인이 사가지고 그러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뭐 버섯 뭐 그런 것들 다 농업회사법인에서 하는 거예요. 네, 요즘은 네. 그렇게 하고 합법적으로 농지도 취득하는 거고. 네. 되셨죠? 오늘 요점 정리. 네. 그럴까요? 오늘 이제 지구, 구역, 권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잘 생각이 안 나도 의미를 잘 새기세요. 이건
땅에 대한 거다. 지구는 건물에 대한 거다. 그 다음에 구역은 건물과 토지. 그래서 결국에는 행위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농지 전용 제한 시설. 뭐 다 알아요. 다른 것은 일반인들은 농지 전용에 대해서 알아. 그동안은 뭐냐면 개발 압력이 낮은 지역에서는 계획 관리 지역도 남아도는데 뭘 굳이 보존이나 생산 관리 지역을 개발하겠어요. 그러니까 농지 전용 제한 시설이 면적 땅,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로 제한하는 걸 몰랐어요.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개발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면적과 용도로 건축물의 용도로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 농지 전용 제한 시설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조견표 잘 보시고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공무원도 다 틀려. 담당자도 재량이 또 해석하는 것도 틀리고. 어떤 후배가 전화가 왔더라고. 들어갔더니 내가 강의를 하더래. 자기도 실무자인데 다른 부서에 있다가 용인 공무원이에요. 다른 부서에 있다가 왔는데 모르잖아. 차마 물어보기도 뭐하니까 이제 인터넷 서칭을 막 했던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농지 전용 제한 시설. 예? 예. 그다음 용도 변경. 임야든 농지든 5년이다. 아시겠어요? 네. 그다음에 팔당 수지보존 특별대책지역에서는 광주는 오염총량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변구역 빼고는 입지 제한을 하지 않는다. 규모 미만 800제곱미터 되셨죠? 네, 그 이상은 별도의 하수 물량을 받으셔야 되고 수변구역은 오늘 숙제 내드린 별표 3을 적용한다. 네? 아시겠죠? 근데 거기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이다. 그럼 안 해도 돼요.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되셨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